안녕하세요. 독일PNTV의 조PD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약을 안 먹을 수 있을까요? 나 약 싫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법 있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필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거,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건강일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돈도 필요 없잖아요. 있으나 마나.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근데 우리 환경은요, 우리 건강을 그냥 냅두지를 않아요. 매스컴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수도꼭지에서 중금속이 검출이 된대요. 집에서 온수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거기서 중금속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많은 음식에서, 이유식에서 중금속이 함유됐다. 염색약, 살균제, 생선, 예상치 못한 사이에 내 몸에는요, 중금속이 계속 들어와요. 그걸로 해서 내 몸은 중금속 중독이 된 거고. 어떤 특정 제품이라 말씀 안 드릴게요. 존슨앤존슨? 발암물질 논란, 베이비 파우더, 국내 판매 계속한다네. 이거 알고 계시나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죠. 혹시 우리 집에도 발암물질 쇼파가 있을까요? 합성가죽 16개 제품 안전기준이 초과했답니다. 판미유, 포도씨유, 현미유 5개 제품에서요, EU의 기준치 최대 2배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위장약 뭐 여기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13개 제품 판매 중지를 했네요. 당뇨약에서 발암물질 추정물질 33개 제조 판매 중지. 1급 발암물질이 치과 의료기기 밀수 적발이 됐어요. 우리 신경치료할 때 쓰는 그 마취할 때 쓰는 거 있죠? 그게 1급 발암물질이 유통이 됐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꼭 써야 되는 생리대에서 97%가 발암류 물질 검출. 천연이라고 하는 제품에서도 검출이 됐다고 하니까 놀랄 노짜죠. 암 발병 원인 찾았대요. 그 이유가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발암물질이 내 DNA를 망가뜨린대요.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암이 생긴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양분이요, 얼마만큼 중요한지 좀 보여드릴게요. 코로나19 떨어진 면역력 때문에, 비타민 결핍 때문에 걸리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중국에 또 분유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양결핍으로요, 유아 두개골이 커졌어요. 이렇게 2배 이상. 이게 영양결핍 때문에 오는 겁니다. 건선이 영양치료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있대요. 병원 안 가도 영양으로도 치료될 수 있는 게 바로 건선이. 비만이면요, 영양이 과잉일까요? 아니면 영양이 없어서일까요? 오히려요, 비만일수록 영양 섭취가 안 돼서 잘 먹어야 된대요. 비타민 D 결핍 코로나 파동률 높인다. 영양제로 채워야 된다. 경양결핍 추정 고독사인 60대 여성 부산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고요. 크론병 환자 근력 감소, 영양결핍, 운동 부족 탓이래요. 갑상선, 영양소 결핍 질병에서 여성 환자가 많답니다. 남성분보다 2배가 많은 게 여성분이에요. 부족한 영양소 채워주는 종합영양제, 화학성분 피해야 된답니다. 이거 잘 찾아보세요. 어떤 화학성분이 들어가는지. 침묵의 살인자, 췌장암이죠. 천연 비타민C로 건강을 챙겨야 된대요. 그런데 내가 먹는 건강식품에 비타민 원료로 들어가는 게요, 타블렛 알약입니다. 대표적으로요, 부용제가 들어가는데 화학 부용제가 들어가요. 여기 들어간 적힌 거 보여드릴까요? 비타민 원료를 알약이나 캡슐 형태로 만들 때 첨가되는 화학 부용제의 사용 유무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이산화규소, 실리카, 스타린산 마그네슘, 그 다음에 HPMC 등이 있다. 이런 화학부용제들은 규폐증, 폐암, 흉통, 체내 장기들의 독소 수치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먹고 있어요. 그럼 잘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질병들이 생길지 모르죠. 굉장히 많은 질병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된 거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가축 사료로 사용되는 요 제품에도요, 뭐가 들어가냐면 유전자 변형 원료가 들어간답니다.
뭐 100이면 100 다 쓰는 건 아니겠죠. 안 쓰는 데도 있겠죠. 근데 거의 대다수가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강아지들이 먹는 사료에도 유전자 변형 원료가 들어갔고, 닭이 먹는 사료에도요, 유전자 변형 원료가 들어가요.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많은 질병이 생기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은요, 굉장히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치매, 파킨슨, 아토피, 심혈관, 암 등등등 굉장히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은요, 같이 따라와요. 한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죠. 이건 뭘까요? 대사가 안 돼서 걸리는 질환이에요. 갑상선은요, 가장 큰 요인이 스트레스. 그게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한 스트레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영양 부족 때문에 오는 게 갑상선 질환. 치매는요, 혈관으로 오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리고 파킨슨은요, 도파민 분비가 안 돼서 걸리는 게 파킨슨입니다. 아토피, 가장 흔한 질환이 됐죠. 심혈관 질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질환이 바로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리고 암은요, 2명 중에 1명이 걸리는 게 바로 암이고. 요즘처럼 먹거리가 많고 의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이런 질병이 왜 걸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바로 식생활 때문에 오는 게 바로 이 질병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생활 하고 계신가요? 잘 챙겨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식생활로 해서 나한테 질병이 걸리면, 병이 걸리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죠. 근데 병원에서는요, 병에 대한 것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걸 먹고 나는 좋아질까요? 그 순간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식생활 때문에 걸린 질병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안 좋겠죠. 사람이면 누구나 꼭 먹어야 되는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8가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 8가지가 뭘까요? 탄수화물 드시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쌀, 흔히 알고 있는 쌀 드시고 계시죠? 그리고 단백질 드십니까? 단백질은 어디서 섭취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고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단백질은요, 고기가 아니라 식물에서 섭취를 하셔야 돼요. 사람은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장이 굉장히 길어요. 왜 길까요? 흡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단백질을 고기가 아닌 식물에서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콩으로 생각하죠. 단백질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식물이 뭘까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43%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섭취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지방. 지방이 바로 고기에서 섭취하는 거예요. 고기는요, 하루 동안 내 몸무게 10%만 섭취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외에 필요한 게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 이렇게 해서 8가지가 필요해요. 이 중에 여러분들 빠뜨리고 안 드시는 거 있으십니까? 물은요, 하루에 2리터를 드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생리기간에는 2.5리터, 남성분들은 평상시에 2.5리터를 드셔야 되는 게 바로 물입니다. 왜 2.5리터 먹어? 내 골수에서 정자 매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2.5리터 드셔야죠. 아, 먹기 싫어. 그럼 몸이 아파지는 거고.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요,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거는 기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될까요? 사람의 몸은요, 물이 70%예요.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어떤 장기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이 3가지를 바꿔줍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꿔주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바꿔주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바꿔줘요. 이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는요, 췌장하고 간에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100이라는 효소를 갖고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 80, 50, 30, 20, 10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없으면요, 그 사람 진짜 불쌍한 거예요. 왜? 인슐린 주사 그때부터 맞아야 돼. 내 몸에 효소 분비가 안 돼요. 인슐린 자체도 효소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효소가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흡수할 수 있게끔 분해를 시켜주고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이 변환이 됐으니까 흡수를 해야 되겠죠? 흡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비타민하고요,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흡수가 돼요. 근데 이게 흡수가 안 되고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은요, 소변을 타고 혈관으로 타고 다니다가 소변을 빠진다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당뇨가 걸리는 거예요. 아미노산은요, 히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히스테인으로 변환될 때는 꼭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B군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환이 됩니다. 호모시스테인이 어떤 역할을 하냐? 혈관을 공격을 해서 혈관을 망가뜨려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공격하면요, 고혈압이 오고, 심장에 있는 혈관 공격하면 저혈압이 와요. 머리에 있는 혈관을 공격하면 치매가 오는 게 바로 이 호모시스테인. 대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방은요, 지방산으로 변환되는데 고지혈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효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없으면 나는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효소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사를 시켜주고요, 소화를 시켜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보면은 라면, 여러 피자, 햄버거 이렇게 먹죠. 효소가 없어요. 우리 몸에 있는 효소는 쓸 때마다 없어집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화를 시켜주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화 효소가 많아지면 당연히 대사 효소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됐을 때 걸리는 게 바로 대사성 증후군. 대사성 증후군이 뭘까요? 내가 먹은 음식이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대사가 안 되고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꼭 알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은요, 전부 다 지용성입니다. 전부 다 지용성이에요.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면 몇 번 씹으십니까? 한 50번 이상 씹으세요? 저도 50번 이상 못 씹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요, 일단 입에서 나오는 효소로 해서 분해를 시켜줍니다. 탄수화물을. 근데 그 효소가 잘 분배가 되지 않아요. 왜? 몇 번 씹다가 그냥 꿀꺽 하니까. 그러면 입에서 분해가 되지 않은 음식이 들어가면요, 위에서 혼자 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위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염증이 생겨요. 쉽게 말씀드리면. 위에서 분해된 게 어디로 갈까요? 소장으로 갈 거예요. 소장은 흡수를 시켜야 됩니다.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입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 효소 양이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가 나와요. 그런데 나는 1리터도 안 먹는다? 그럼 췌장은 어디서 물을 갖다 쓸까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변환된 거는요, 다시 내 몸에 흡수가 되려면 간에서 나오는 효소가 있어야지만 흡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수용성화시키는 효소입니다. 그건 담낭을 통해서 나와요. 담낭은요, 간에서 나온 효소를 일정량을 균일하게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담낭이에요. 근데 담낭이 없으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거만큼 비싼 거 없어요. 내가 먹은 음식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 간으로 흡수가 됩니다. 간에서 나쁜 거로 걸러내고 심장으로 가요.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다른 장기를 거치지만 다 뺄게요. 어차피 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요, 내가 먹은 음식의 영양분을 세포한테 전달합니다. 근데 내 몸에 있는 모세혈관은 12만 킬로예요. 많은 분들은 16만 킬로까지도 있어요.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양인데 그 거리를 잘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깨끗해야죠. 근데 내 모세혈관이 막혀 있으면요, 내 세포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가지 못해요. 그러면 내 몸은 서서히 망가지겠죠. 왜? 세포가 망가지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흡수도 못하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세포가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러면 세포는 퇴화되겠죠. 그럼 내 장기들도 나빠질 거예요. 근데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140가지. 최하 90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우리 그렇게 섭취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몸은 계속 나빠지겠죠. 하지만 세포가 영양분을 제대로 받아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으면 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요, 60조에서 100조 개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필요한 영양소가 140가지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요, 6시간에서 8시간의 대사를 통해서 세포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매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모세혈관이 막혀있으면 세포한테 영양 전달도 안 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영양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먹는 식물은요, 땅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요, 영양분이 없대요. 왜 없을까요? 옛날에는요, 일모작을 했어요. 1년에 한 번 농사 짓고, 우리가 먹은 음식은 20% 흡수되고 80%는 배변으로 나갑니다. 그거를 다시 땅에다가 거름을 줬어요. 근데 요즘은요, 화학비료를 주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사시사철 재배를 해요. 제철 과일 없잖아요. 땅에 영양분도 제대로 안 주는데 계속 재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에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래요. 꼭 드시래요. 왜? 영양 섭취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은요, 식물에 있는 영양분을 추출을 하는데 이때 쓰는 반응이 바로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추출을 해요. 가루로 만들죠. 그 추출했던 때 썼던 화학 반응, 많은 회사들이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제거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게 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화학 반응했던 그 성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렸죠. 화학부영제. 좋게 말해서 화학부영제죠. 가루를요, 알약으로 유통을 해야 되겠죠. 편하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원유에서 쓰는 추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건강기능식품, 합성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도 원유에서 추출해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합성 성분은 드시지 마십시오. 정제로 딱딱하게 만들려면요, 어떤 게 들어갈까요? 이산화규소가 들어가고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들어가요. 그게 정제로 만듭니다. 그게 부영제예요. 그리고요, 콜타르라고 들어보셨나요? 겉표면이 맨들맨들하게 해주는 거. 그게 타르예요. 화학 색소가 들어가고요, 2년 동안 유통하기 위해서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물이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 들어간 거 아시죠? 그것도 우리가 먹어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요. 그게 화학 성분들입니다. 이것들이요, 아까 뭐 흉통, 폐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화학 성분 때문에. 내 몸 건강을 위해서 먹은 이 건강기능식품이요, 내가 판단을 잘 못해서, 아니죠, 뭐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먹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 똑같이 대사를 합니다. 췌장에서 효소가 나서 분해시켜주고, 간에서 효소가 나서 이거를 흡수가 되게끔 해주고, 그 간에서 내가 먹은 건강기능식품에 안에 들어있는 화학성분을 걸러내주고, 이렇게 해요. 그럼 내 몸에 그 화학성분은 계속 축적이 되겠죠. 배출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내 몸은요,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요,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3개월을 드시고 1, 2개월은 꼭 쉬셔야 돼요. 왜? 간 해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떤 분들은요, 그 얘기를 많이 아실 거예요. 한 제품 오랫동안 드시지만 효과를 못 보니까 끊었다 다시 드세요. 그게 아니고요, 이런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3개월 드시고 간 해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물은요, 좀 틀려요. 물은요, 100% 수용성입니다. 물은요, 대사를 하지 않아요.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 간에서 나오는 효소 필요 없습니다. 물은요, 드시자마자 입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혈관으로 바로 흡수가 됩니다. 혈관으로 가는 시간이 단 30초면 끝나요. 머리로 흡수되는 시간 1분, 피부로 흡수되는 시간이 10분, 모든 장기를 통해서 흡수되는 시간이 20분이면 끝나는 게 바로 물이에요. 야, 내가 먹는 영양분이 이렇게 물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드시겠어요? 당연히 물도 먹겠죠. 흡수 빠르고 하니까.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독일 PM은요, 좀 남다른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빠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실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독일 PM 회사가 갖고 있는 세계 특허가 바로 NTC, 세포 흡수라는 세계 특허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먹어야 되는 모든 지용성을요, 물 분자보다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하고 섞으면 물에 섞입니다. 그래서 수용성화를 시켜요. 그게 마이크로 솔브 기술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먹으면 혈관으로 가는 시간 30초라 있죠? 예, 혈관을 통해서 세포한테 전달되는 시간이 단 5분에서 10분. 그게 바로 세포 흡수라는 얘기입니다. 세포는요, 막이 있어요. 아무거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근데 각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을 골라서 흡수를 시켜주는 게 이 회사 특허 기술 PTC입니다. 이걸 합쳐서 NTC 세포 흡수라고 그래요. 흡수 시간 단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반응이 빠르겠죠. 그렇죠? 효과도 빠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제품이 바로 독일 PM 제품 피트라인이에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탁구협회, 레슬링협회, 그리고 골프협회에서도 협찬받아도 드시고 계시는 게 바로 이 독일 PM 제품 피트라인입니다. 운동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왜 먹는지, 왜 효과를 빨리 보는지, 많은 분들이 이걸 드시고 효과를 보는 이유 있을 겁니다. 이 PM 제품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꼭 확인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독일 PMTV의 조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